영화 헌트는 80년대 안전기획부, 즉 한국정보기관에 침투한 북한 공작원, 즉 스파이 업계 용어로 두더지 추적 과정이 줄거리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나라 정보기관이든 상대 진영에 첩자를 심는 것, 즉 두더지를 만드는 꿈을 꿀 것입니다. 그만큼 효율적이고 파괴력 넘치는 공작은 없으니까요. 1994년 소련 간첩 혐의로 체포돼 미국을 놀라게 했던 전 CIA 요원 올드리치 에임스는 CIA 서유럽 담당 정보 책임자를 지낼 정도의 고위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른바 두더지였죠. 소련에 매수된 그는 CIA가 공들여 길러낸 스파이 명단을 비롯한 비밀을 수시로 넘겼고 CIA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혔죠. 전쟁과 분단 이래 그야말로 불꽃 튀는 첩보전을 벌여온 남과 북 사이에 어느 정도의 희생과 공작, 그리고 배신과 응징이 오갔는지, 그 사이 어느 정도의 피눈물이 쌓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우리 쪽에서 보기에는 가장 위험했고 북한 측에서 보면 가장 유능했던 간첩 한 명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이름은 성시백입니다. 성시백은 오늘날 북한이 혁명 영웅으로 떠받드는 간첩입니다. 남한 정부에 체포된 뒤 전쟁이 터지자 바로 총살시켜 묻어버리는 통에 시신을 찾지 못하게 되자 감효까지 만들어 혁명 열사릉에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대체 무슨 공작 활동을 했기에 이런 대우를 받는 걸까요? 1905년생으로 황해도 평산 출신인 그는 국내에서 공산주의 운동을 하다가 중국으로 망명했습니다. 그리고 곧 정보의 세계에 눈을 떴죠. 국민당 통치 아래 놓인 서안 지역에서 그는 공산당 정보기관의 총책임자로 암약하며 정향명이란 가명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국민당 군대에서 이름 높았던 장군 호종남의 부하로 활약하기도 합니다. 즉 최고의 적장 턱 밑에 들어앉은 간첩이었던 것입니다. 성시백은 호종남의 막류로 있으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인들과도 친분을 쌓았습니다. 백범 김구나, 그 비서 엄항섭, 대한민국 초대 국무총리가 되는 철기 이범석, 중국군으로 별 2개, 한국군으로 별 3개를 달았던 오성장군 김홍일 등과 친밀하게 지냈죠. 해방을 맞은 성시백은 귀국 후 북으로 올라가 김일성, 김두봉을 만나고 지령을 받아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의 장기인 정보 업무, 즉 스파이 업무를 받아온 거죠. 김일성보다 7살 위였지만 성시백은 김일성의 지도력을 인정했고 장군님 말씀을 듣고 보니 앞이 탁 트입니다 하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북한 매체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을 필요는 없겠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성시백은 2번째 방북했을 때 김일성이 감동할 만큼의 사업을 꾸려갔다고 합니다. 김일성이 김정일의 생모 김정숙에게 직접 술상을 차려오게 해서 밤을 지새우며 성시백의 공로를 치하했다고 하니까요. 북한 노동신문이 밝힌 성시백의 혁혁한 공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괴뢰 국방부부터 사령부, 헌병대, 육군 정보국에 이르기까지 조직선을 늘리고 적군과의 공작을 펼쳤다. 괴뢰 정부, 경찰, 정보, 남조선 미군 부대와 장개석의 영사관까지 정보 조직선을 그물처럼 펴놓았다. 방공검사로 유명한 오제도는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에는 자신의 좌익 수사를 탐탁치 않게 여겼는데 성시백 일당을 체포한 뒤 그 이전에 있었던 장개석과의 극비회담 내용이 간첩들에게 누설됐음을 보고하자 자신에 대한 냉대가 풀렸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자그마치 해군 진해통제부 사령관도 연루돼 있었고 장개석과 이승만 사이의 통역까지 성시백에 불락지었다고 합니다. 그를 통해 한국과 대만, 한국과 미국 사이의 기밀사항이 고스란히 북에 넘어간 거죠. 국회 불락지 사건도 성시백과 맞닿아 있습니다. 1949년 5월 20일 검찰은 남로당 지령을 받고 불락지 노릇을 한 국회의원 6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했죠.
이 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수사가 부실하고 증거 또한 개운치 않아서 이승만 정권과 그에 결탁한 친일 경찰이 당시 진보적 국회의원들에게 뿌락지 혐의를 뒤집어 씌웠다는 분석도 유력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북한이 그건 우리 영웅 성시백이 한 공작이라고 실토를 해버립니다. 역시 노동신문 기사입니다. 국회 안에서 민족적 감정과 반미의식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로 진지를 구축하고 국회 부의장과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을 포섭하는 데 성공하고 외국군 철퇴 요청과 평화 통일안을 발표케 함으로써 미제와 남조선 괴뢰도당을 수세와 궁지에 몰아넣었다. 이 밖에도 본디 공산주의를 극도로 혐오하던 백범 김구를 설득해 38선을 넘어 평양을 방문하게 만든 것도 1949년 대대장 강태무 표모원이 이끄는 2개 대대를 월북시켜 한국군 최대 흑역사를 남긴 것도 성시백이었다고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직접 통하는 최고위층조차 성시백의 정체를 모른 채 그의 제안을 이승만 대통령에게 전달을 하는 일이 있었을 정도로 성시백의 활동상은 넓었고 해방 이후 전쟁 전 한국 현대사에 그의 그림자는 깊숙이 드리워져 있죠.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있던 그가 꼬리를 밟힌 데에는 남노당 쪽에서 흘러나온 정보가 결정적 구실을 했습니다. 성시백의 얼굴을 아는 남노당원이 자수를 해서 그의 정체를 확인해 주었던 것입니다. 1950년 5월 15일 6.25 전쟁 한 달 전이었습니다. 전쟁이 터지고 경황 없이 후퇴하는 와중에도 한국 정부는 이주와 김삼룡 등 남노당 거물과 성시백을 총살했습니다. 서울을 점령한 김일성은 성시백의 시신을 찾으라는 특명을 내렸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남한 심장부 깊숙이 들어와 있던 북한 간첩 성시백은 그렇게 흔적도 없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울러 한창 수사 중이던 성시백의 첩보망 역시 역사의 미스터리로 남게 되죠. 이를테면 국회 뿌락지로 몰렸던 국회의원들은 한 명을 빼놓고는 전원 월북을 선택합니다. 이 월북이 그들의 뿌락지 혐의를 입증하는 건 아니지만 진실은 영원히 알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성시백에 대한 트라우마는 한국 공안당국의 뇌리에 깊숙이 남았습니다. 남노당 계열의 공산 분자는 95%의 검거율을 보였으나 북노당 및 중공당 계열의 성시백 계열은 검거율 30%에 불과했으며 그 잔당들이 간첩의 핵심층을 이루고 암약죽이라는 50년대 공안당국의 토론은 그 공포의 잔상이었습니다. 의심나면 다시 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 하는 강박. 이웃집에 오신 손님, 간첩인가 살펴보자 하는 집착은 그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북한을 빌미로 독재를 합리화한 역사와 더불어 북한의 끈질긴 대남 공작이 남한의 현실적인 위협이 됐던 역사 또한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성시백은 그 창대한 시작이었습니다.